네, 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일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네, 좀 전에 여러분 그 인터넷 나이나 대표의 쓴 글을 보셨죠? 굉장히 정말 와닿고 저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워너크라이 있을 때 그때 랜섬웨어 관련된 방송을 한 2주에 3주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방송에서. 앞으로 랜섬웨어 이렇게 그냥 1비트코인, 0.1비트코인 그냥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맞춤형으로 랜섬웨어가 뭐 1,000만 원, 몇 억을 요구하는 그런 거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인터넷 나이나가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막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보며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안 문화다라는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게스트는요. NSHC의 최병규 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좀 얘기 좀 하죠. 네네. 네. 랜섬웨어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이 그랬고요. 네. 예전에는 변종이 아니라도 2015년만 되더라도 변종까지 포함해서도 그게 두 자릿수에 머물던 랜섬웨어가 2016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네. 단순히 그 종류라든지 개수만 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그 변종의 스타일. 예전에는 당연하게 주로 랜섬웨어라고 하면 DB를 파일을 암호화해야 되기 때문에 뭐 MS 기반으로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맥, 모바일, 네. 뭐 이번에 사고 났던 뭐 리눅스까지 계속 변종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는 네. 예. 혹시 좀 감염된 겁니까 지금? 아닌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기반 시설들까지 ICS 인프라 시설까지도 랜섬웨어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는 20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 네. 하나의 그 악성 코드 하나의 방법론 최근에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고 그렇죠. 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보안을 논할 때 항상 공격자다 방어자 입장에서 할 때는 공격이 들어와도 이게 사이버상에서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항상 간접적인 피해라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공격을 들어왔을 때 추후에 원격 제어를 위한 무언가를 심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 원 바이러스 같이 전체적으로 트래픽을 왕창 늘린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DB를 암호화한다는 게 예전에는 해커들이 뭐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그걸 해서 실제 수익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 RSA라든지 AES라든지 암호화 기술을 거기에 가미시키고 해당되는 또 그걸 갖다 결제 수단까지 가미가 되면서 전형적인 랜섬웨어는 하나의 그러니까 악성 코드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게 랜섬웨어가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 영역이 되는. 저는 랜섬웨어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핫해진 이유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때문에 뭔가 돈을 트래킹 안 되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전 20년 전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뭐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의 데이터가 거의 뭐 기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니까 그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놓으면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내 비즈니스 망해버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그 두 가지 때문에 랜섬웨어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퍼질 것 같은데 워너크라이는 지금 어떤 관점이 워너크라이 새로운 랜섬웨어의 형태를 보시는 겁니까? 이제 두 개 다
최근에 있었던 랜섬웨어들이고 되게 독특한 성격의 영역이 있는데 워너크라이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네. 파급 효과를 정말 넓게 소위 말하는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최신 패치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모든 윈도우 사용자가 다 걸릴 수도 있는 윈도우 XP. 예. 네. XP뿐만 아니라 완전히 세븐 버전이라고 네네. 하더라도 최근에 패치를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개념들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당되는 뭐 파일이라든지 아무래도 아예 PC를 못 열리게 하는 게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를 가늠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이런 시도는 계속 있겠죠. 그런데 네. 이번에도 더 커질 수도 있었지만 되게 젊은 한 친구의 나름대로 발빠른 대응 하나로 있어서 100배, 200배 커질 수 있는 피해가 뭐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든 케이스거든요. 어떤 대응이었었죠? 그 해당되는 그 DNS를 체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버를 미리 찾아서 그 네네. 커질 수 있는 서버를 일찍 그게 맞을 수 있게 차단시켜버려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번 나야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야나 사고 같은 경우에 기사를 보도 저는 이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그 경로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혹시 그게 파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정부에서도 한참 파악하고 있다고. 네네. 초기에는 이제 리눅스기 때문에 네. 삼바 최근에 많이 했던 바이러스 통해서 했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다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 최종 결론, 그러니까 기술적인 논의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랜섬웨어 대다수들은 일반 PC, 특히 윈도우 중심, MS의 윈도우 기반으로 했었던 취약점을, PC를 네. 취약점을 이용한다는 걸로 많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네. 리눅스만 피해를 입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 그 다음에 맥 OS, 애플이 만드는 맥 OS까지 안전한 지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눅스란 얘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들이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하고 직접 그렇죠. 연관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타겟. 그동안 했던 랜섬웨어들이 대부분 만들어 놓고 전형적인 악성 코드 좀 뿌려 놓고 그렇죠. 걸리길 기다렸는데 그렇죠. 이번 나야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정확하게 나야나라든지 이런 리눅스에 해당되는 버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호스팅 업체를 타겟으로 한 그러니까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를 만들면서부터 일정 정도의 타겟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걸 하기 전에 단순히 그냥 뿌려갖고 며칠 전에 만든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6개월 혹은 1년 동안 사전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던 전형적으로 지금 해커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방법론을 그러니까 따라서 공격자는 나야나가 감염된 걸 알고서 나야나 대표한테 그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간에 뭔가 그 컨택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십 년도 내놓으라고. 예. 네. 그래서 협상이 온 거고 간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야나와 관련된 뭔가 뭐 내부자가 됐건 뭔가 관련자가 여기에 뭔가 개입이 됐다라는 그런 뭐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개입됐다는 설도. 설이죠, 그냥. 그 방송 항상 나오는 게 사고 시점에 대한 것들은 참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설로는 항상 나오는 게 내부자는 항상 나오고요. 근데 요번에 여기가 이제 백업은 있었는데 예. 그 황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뭐더라 그 이제 어떤 그 무슨 백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단절 백업. 자기네가 단절 백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호스팅 업체들이 뭐 리눅스 서버 쓰고 이런 식의 나야나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야나도 그래도 사업을 거의 오랫동안 하면서 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야나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 훨씬 많을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했었던 형태가 있고 뭐 기술적으로만 표현을 하면 저가의 호스팅 업체가 실시간 약간 망분리 환경에 백업이 가능하냐 그런 서비스를 사람들이 원하겠냐라는 기본적으로 네. 생성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 뭐 작게 운영되는 웹, 뭐 인터넷 커머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게임 사이트 같은 경우에 실시간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그 이중 백업이라든지 망분리된 상태에서 백업을 한다는 게 사실 실적이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공교롭게 이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항상 테스트베드로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공교롭게 지금 이 랜섬웨어하고 똑같은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투기 열풍이라고 나고 있는 게 전자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네. 이더리움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의 광풍이 불고 있는 공교롭게 이 두 개가 같이 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든 전자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전하고 전혀 다른 예전에 국가 단위로 막을 수 있는 아니면 국가 단위의 수사단체가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넘어서기 때문에 엄밀히 공격자의 관점에서는 되게 쉽게 툴을 구할 수 있고 공격자들이 하기가 너무나 좋아진 시대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상태고 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예전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해커를 하다든지 이런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성을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했는데 이게 사이버로 가면서 국가를 넘어가니까 이 얘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저희 표현으로 같은 국민끼리 그럴 수 있냐, 같은 사람끼리 이게 전혀 아닌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야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분석해도 대표적으로 뭐 어법이라는 이런 게 한국어가 아주 서툴 수밖에 없는 뭐 대부분 유체는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넘어가면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죄 조직일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범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의식이 확 엄청나게 낮아지는. 네.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전형적인 세계화가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병폐를 사이버 범죄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나야나 사건 이후로 국내에서 하반기에 어떤 그 기술적인 보안 쪽이 됐건 아니면 백업 쪽이 됐건 데이터 보호 쪽이 됐건 어떤 쪽의 기술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일단 예전하고 달라서 결국은 데이터의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좀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보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똑같이 찾는데 분명한 거는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의 보안 정책, 예를 들면 그런 직원이 500명인 일반 엔터프라이즈 회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시기에 업데이트하고 패치하고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정확한 교육, 거의 이게 최선이자 거의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고 예전에 몰랐었던 이런 나야나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백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대기업 차원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이 많이 이루어질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해당되는 공격을 막는 방법들이 단순한 툴이라든지 솔루션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가 같이 진행되면서 예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해당되는 솔루션들도 약간 그런 추세로 다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게 불행한 사태지만 여기서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면 이 사실 나야나 대표의 저 글을 각 회사의 그 대표들이 봤다면, 오너가 봤다면 너무나 와닿으면서 야 이게 보안이란 게 일개의 어떤 특정한 장비 하나 사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게 내 몇십 년간의 비즈니스를 얘가 한 방에 날릴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보안을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 보안을 아주 무조건 어떤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비즈니스와 보안을 동일한 레벨로 볼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경영자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치면 그럴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서비스도 특히 이런 이제 호스팅 서비스건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건 간에 보안에 아주 정말 여기 정말 든든하다 하면 많은 기업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서비스 쪽으로 저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